입니다. 자, 이제 10강 조세 정치로 넘어왔습니다. 정치 얘기 많이 했는데요. 미리 조금 요 그림으로 설명을 해보죠. 우리가 복지의 핵심은 정치라고 했어요. 정치는 이념, 세력, 정책 이 삼각형으로 이루어지는 순환 구조로 되어 있죠. 이념을 가진 세력이 그 이념을 현실화시키는 정책화시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본 거죠. 자유주의 이런 이념을 가진 애들은 선별주의, 자녀주의 정책을 구현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정치라는 건 이 세 가지가 다 얘기하는 거죠. 수당의 정치라고 얘기를 해요. 요 라인에서는 반대로 사회민주주의 이념이 보편주의, 제도주의를 정책을 펴고 있다는 건 권리의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그림에서는 빠졌지만 복지는 또 프레임의 정치라는 말을 공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이념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정권을 잡으면 세력화되면 선별주의, 자녀주의 정책이 되니까 이러한 프레임의 정치가 이루어지고 사회민주주의가 정권을 잡으면 그러한 프레임의 정치가 작동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해보면 대한민국은 어느 프레임의 정치가 작동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볼 수 있죠. 대한민국은 수당의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권리의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하나가 이 정치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본질이 민주주의예요. 우리가 사회주의를 끌어들일 필요가 없어요. 민주주의인데 이 자유주의 이념 쪽이 세력화가 되어 있다면 절차적 민주주의에 머물러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절차적, 그러니까 법 앞에 평등, 형식적 민주주의죠.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자유권과 정치권의 보장에서 만족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사회민주주의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세력을 확시켰다면 어떤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냐면 절차적 민주주의 플러스 여기에서 더 나가서 실질적 민주주의가 그 나라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을 거라는 거야. 여기는 자유권, 정치권에다가 뭐가 추가돼요? 사회권까지 추가되는 거야. 그래서 실질적 민주주의는 경제적 평등까지 이뤄내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 자유주의 이념을 가지고 있으면 상품화의 정치가 진행되고 있을 거예요. 즉 시장 임금을 강조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계층화 수준은 높아질 거라는 거야. 즉 불평등을 당연하게 여길 거라는 거야. 그러나 사회민주주의 쪽이 세력화되어 있으면 그 나라의 정치는 탈상품화의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을 거예요. 즉 사회임금을 강조한다는 거야. 여기에는 계층화 수준이 낮아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을 겁니다. 자, 이러나 저러나 양쪽에서 이런 양쪽의 복지인데 복지 모양이 다른 거죠. 어쨌든 자유주의도 선별해서 돈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려는 건 재원. 그러면 돈을 줘야 되는데 많이 주든 조금 주든 그 돈을 어디서 날 거예요? 조세로 걷어야 되겠죠. 세금으로 걷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이념을 하든 간에 조세의 정치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라고 표현한 건 어떤 이념을 가진 애들이 정권을 잡고 있느냐, 세력화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는 모양이 다르다라는 거야. 즉, 자유주의 이념을 갖고 있는 애들이라면, 그런 나라라면 동일기여 조세의 정치가 작동하고 있다. 동일기여는 간단하게 표현하면 동일세율을 적용하자는 얘기예요. 즉 능력이 있는 사람이든 능력이 없는 사람이든 전부 다 똑같은 세율로 가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사회민주주의 이념이 세력화되어 있는 나라에 작동하는 조세 정치는 갈등 관리의 조세 정치다.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이거예요. 능력과 필요로 구분을 해. 그래서 능력이 많은 애한테 세금을 많이 걷어요. 그런데 이걸 분배할 때는, 나눠줄 때는 필요한 애들한테 많이 나눠줘.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부자가 세금을 내고 혜택은 가난한 애들이 보는 거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그걸 잘 관리할 것인가가 굉장히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유주의는 동일기여, 동일세율이니까 부자나 가난한 애나 똑같은 세율을 냅시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조세 정치의 모양이 다르죠.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려면요. 세금 얘기에서 여러분 신자유주의 대가가 대처잖아요. 얘가 인두세를 주장한다고. 이게 바로 아까 전에 얘기한 동일세율이에요. 동일세율. 그래서 이것 때문에 쫓겨나. 정권을 잃어. 그걸 볼 거고요. 복지정치의 조세에 대해서 특징을 볼 거고, 요게 제일 중요한데요.
자유주의 쪽과 사회민주주의 쪽의 두 가지 조세 정치의 다른 모양새를 제가 강의 노트에 보면 이제 한 표로 돼 있는데 강의에서는 그걸 두 개로 이제 쪼갰습니다.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죠. 먼저 대처 신자유주의자잖아요. 뭐 이 사람은 당연히 신자유주의 쪽에 있으니까 동일 기여의 원칙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세에서 그러니까 동일 세율로 내자 뭐 이런 얘기예요. 동일 기여 똑같이 세금 냅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인두세입니다. 인두세 사람 머리란 얘기죠. 이 대처가 잡기 1979년쯤에 정권을 잡잖아요. 그리고 1945년 2차 대전 끝나고 영국은 계속 기본적으로 사회민주주의 라인에서 가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이 당시에 그래서 부자가 최고 소득세율이 뭐 제 기억으로는 83%인가? 한 80%가 넘는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부자가 세금을 엄청 낸 거지. 그러니까 가난한 애는 많은 세금 혜택을 받아요. 그래서 그거를 대처는 뭐라고 진단하냐? 복지병이다. 이걸 이제 영국병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얘기는 이 79년 이전까지 국가가 주는 거에 의존해서 뭔 일할 생각도 안 하고 가만 놀아도 국가가 주는데 내가 뭐 굳이 그러니까 이 복지병에 걸리면 게을러 져요. 뭐 이 대처의 진단이 이거야. 이것 때문에 영국이 활력을 얻었다. 반대로 부자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세금으로 다 뺏겨. 그게 가난한 사람한테 다 가. 쟤는 계속 게으르게 놀고 있는데 나는 열심히 했어. 일할 맛이 안 나. 에라 모르겠다. 해외로 가자. 해외로 이주하자. 뭐 이렇게 하니까 활력이 다 다운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국 경제가 침체된단 말이에요. 복지병이라고 진단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세금을 이제 이렇게 걷지 말자라는 얘기예요. 머릿수대로 동일하게 요 말 쓰죠? 동일세율, 동일기여, 동일하게 세금 구하자.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사회민주주의에 따른 이 능력 차이로 능력이 많으면 많이 내고 능력이 적으면 적게 냈어. 이렇게 냈단 말이에요. 그럼 분배는 반대로 능력 없는 사람이 많이 가져가게. 이거를 하지 말고 개인한테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내자는 얘기예요. 동일하게 내자. 자, 그런데 이렇게 내니까 문제가 생겼지. 예를 들어서 A집하고 B집이 있는데 여기는 2명이 살고요. 여기는 10명이 살아요. 근데 얘네들은 회장이야. 기업 회장이야. 네, 회장하고 이제 와이프가 사는 거예요. 여기에는 근로자야. 근로자인데 남편 혼자 이제 일해갖고 사는 거죠. 그래서 얘는 연봉이 100억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 얘는 연봉이 말도 안 되게 1000만 원이라고 하죠. 말도 안 되게. 1000만 원 갖고 10명이 사는 거야. 근데 머리수는 여긴 10명이야. 그러니까 똑같이 내. 예, 얘는 2명분만 내고 얘는 10명분 내. 그러면 B가 훨씬 많이 내는 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79년까지 이렇게 능력에 따라서 내고 이렇게 나왔는데 갑자기 동일하게 내자 그러니까 돌아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 인두세 주장해서 얘는 총리직에서 물러나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오케이? 벌써 이 신자유주의 냄새가 분위기가 뭔지 알죠? 네, 그래서 이걸 먼저 여러분들 소개시켜 드린 겁니다. 대처가. 이제 한번 봐보자고요. 자, 복지를 하려면 세금을 걷어야 돼요. 자, 여기에는 자, 복지국가. 이건 복지국가라고 표현한 거는 사회민주주의 이념을 일단 깔고 있는 겁니다. 이 나라에서는 더 높은 탈상품화를 추구하죠. 더 낮은 계층화를 추구한다. 이건 이미 우리가 배웠던 겁니다. 이를 위해서 사회적 급여, 즉 돈은 급여라는 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탈상품화를 하려면 사람들한테 국가가 무상 의무 교육, 뭐 무상 의료 돈을 줘야 되잖아요. 사회적 급여라 그래. 그럼 이건 어디서 말해요? 당연히 조세로 충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는 그러면 조세를 어떻게 거둘까요? 이거 미리 갑니다. 능력이 높아요. 그러면 고세율로 가는 거야. 많이 내란 얘기예요. 그다음에 능력이 낮으면 뭐예요? 저세율로 가자. 조금만 내자. 자, 근데 문제는 분배예요. 분배는 능력이 이거 이제 이런 거야. 필요가 많은 사람한테 고분배를 하는 거야. 근데 필요가 많다라는 건 능력이 적은 애들이죠. 그러니까 이건 불평등하게 걷어서 불평등하게 분배하는 거야. 여러분 부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자가 그냥 부자 되진 않았잖아요. 정말 죽어라고 노력했을 거야, 아마 대부분은.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내가 세금을 엄청 냈어.
그런데 그 혜택은 필요한 사람, 즉 내가 아니야. 내 자식들이 혜택을 누리는 게 아니야. 내가 혜택을 누리는 게 아니라 저 옆집에 가난한 사람이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나는 혜택을 거의 못 누려. 그러니까 갈등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갈등이, 그래서 이걸 계급 정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있는 놈과 없는 놈, 노동자와 자본가죠. 이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야. 계급 정치라는 말은 사회민주주의밖에 쓸 수 없습니다. 사회 구조적으로. 그래서 얘네는 능력 많은 놈한테 걷어서 능력 없는 놈한테 주자. 이걸 소득 이전이라 그래요. 요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소득 재분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소득 이전이란 말은 사회민주주의 라인에서 쓰는 거예요. 소득을 이전시킨다. 부자한테서 가난한 자로 옮겨주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옮겨주는 거예요. 능력 많은 애가 많이 내서 능력 없는 애한테 많이 준다. 그러니까 갈등이 있죠. 이렇게 소득 이전을 하니까. 여기서 그러면 누가 재원을 더 부담하는가에 따라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야, 나는 혜택도 못 보는데 왜 내가 많이 내야 돼? 막 이런 거. 그러니까 해외 이주하고 막 그럴 수밖에 없죠. 저라도 그럴 것 같아. 제가 부자라면. 그죠? 자, 이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이제 이건 이해만 하시고. 자, 조세 정치 원리 가보죠. 자, 이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있으면 조세, 이건 이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국가로. 그럼 국가가 이게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나가는 거. 지금 우리는 돈을 걷는 걸 얘기하는 거야. 조세는. 그럴 때 이해만 해봅니다. 종부세, 상속세, 법인세는 소득 이전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부자야. 그래서 세금을 또 내는 거야. 내가 부자 아빠한테서 상속을 받았어. 그래서 세금 엄청 높아요. 상속세는. 법인세는 이제 기업이 내는 거잖아요. 기업이 돈 얼마나 많이 벌겠어요. 기업이 돈을 벌었어. 이런 거는 그러니까 법인이니까 법으로 인정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기업은 법적으로 보면 주식회사 상법에서는 사람 취급해 줍니다.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이 법인세는, 법인이라는 거는 법적인 거지. 실질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이 회사 사장이라도 이 회사 돈을 함부로 쓸 수 없어요. 다른 사람 돈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이걸 이제 지 돈인 것처럼 막 써갖고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죠. 어쨌든 요 얘기는 부자한테 돈을 엄청 많이 걷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득 이전 효과가 있죠. 가난한 사람한테 이 세금 걷어서 나눠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세금이 그러니까 증가할수록 경제적 불평등은 완화되는 거죠. 사회민주주의가 추구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일반 시민은 안 냅니까? 일반 시민도 세금을 낼 수 있죠. 그러려면 일단은 고용이 돼야 돼. 근데 고용이 됐는데 비정규직 뭐 이런 데 고용이 되면 안 되잖아. 양질의 일자리에 들어가거나 그리고 그 일자리에서 높은 임금을 만약에 받게 된다. 그럴수록 일반 시민도 세금을 많이 내는 건 당연하죠. 그렇죠? 뭐 이건 당연한 상식이고. 자, 이제 여기에서 나눠지는 거야. 자, 직접 제가 이제 밑에 것까지 조금 내려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게 여기 직접세란 말과 간접세란 말이에요. 자, 직접세는 하고 간접세가 무슨 말이냐고 한번 해보면, 여러분 국가에다가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여기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A가 국가에 바로 세금을 낸다. 이게 직접세예요. B가 바로 낸다. 그럼 대표적인 게 뭡니까? 소득세예요. 뭐 법인세는 기업이 내는 소득세예요. 여기 말하는 소득세는 그냥 개인 소득세죠. 이게 가장 대표적이에요. 상속세 다 마찬가지, 종부세도. 이거는 내가 돈을 벌어서 내는 거는 나한테 세금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직접 내는 거야. 근데 간접세의 대표적인 게 소비세인데, 이건 이제 쉬운 말로 하면 뭐냐면 여러분이 콜라를 하나 사서 드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세금이 붙어 있다고. 여기 만든 기업 공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국가가 있고 국가가 공장한테 세금을 부과해. 그러면 공장은 콜라에다가 가격에다가 세금을 전가시키죠. 그럼 내가 콜라를 사 먹으면 원래 가격에다가 세금까지 첨가한 걸 낸 거야. 그러면 그거를 공장이 받아서 내 대신에 내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직접 내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직접 내는 게 아니고 간접세란 얘기예요. 내가 내긴 내는데 내가 직접 국가에 납부하는 건 아니야. 그 콜라 만든 공장이나 공장 쪽에서 내는 거죠. 이게 간접세예요. 그런데 자, 이제 느낌은 왔죠. 소비세가 대표적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봐보세요. 이 간접세는 부자하고 가난한 자가 동일하게 내요.
만약에 우리가 부가가치세가 10%라고 하면 레스토랑 가서 뭐 스테이크를 하나 먹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는단 말이에요. 10%예요. 그러면 부자도 10% 내는 거고 나도 가난한 자도 나도 이러면 안 되지. 제가 가난하지는 않으니까 어쨌든 10% 내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동일 세율이잖아. 동일 세율. 그렇죠? 동일 세율을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소득 역진 현상이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잘 보면 이 부자가 100억 부자예요. 이 가난한 사람은 100만 원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10% 세금으로 만약에 10만 원이 나왔다고 쳐요. 아주 고급 레스토랑에 먹었다가 치고 100억에서 10만 원 나가는 거야. 이 사람은 100만 원에서 10만 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자는 훨씬 더 가난해지는 거고 100억은 그냥 뭐 느낌도 없어. 그냥 종이 쪼가리 하나 나간 거예요. 그냥 1,000원, 100억 가진 사람한테 이거는 한 10억, 1원짜리 나간 정도 느낌이라면 100만 원 가진 사람한테는 10%가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이 10% 냈지만 이게 소득 역진. 소득 역진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더 많이 내는 꼴이 된다라는 거예요. 동일 세율을 적용하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뭐 근데 직접세는 이건 직접 내는 거잖아요. 이건 소득 재분배. 앞에서 소득 이전이랑 같은 말이에요. 부자한테 많이 걷어갖고 직접세는 기본적으로 뒤에서 하겠지만 요거는 누진세를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부자일수록 더 많이 내는 거야. 제가 앞에서 영국은 막 80%까지 냈다. 가난한 자는 0%에서 막 5%, 10%밖에 안 내지만 부자는 우리나라도 뭐 40% 넘잖아요. 36%, 40%막 이렇게 육박해서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직 실질 담세율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형식적으로 1억 번다 그러면 4천만 원 내야 돼, 그냥. 부자는 그래. 그러니까 소득 재분배, 소득 이전 효과가 있게 되는 거죠. 요 직접세가.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는 누가 좋아할 것 같아요? 사회민주주의 쪽에서 이거 좋아하죠. 간접세는 동일세율이라고 그랬잖아요. 자유주의 쪽에서 이거 좋아할 거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뭐 약간의 힌트지만 직접세는 한 번 인하했단 얘기요? 그러면 또 인상하기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봐요. 내가 소득을 10% 내고 있는데 이번 정권에서 5%로 낮춰줬어. 근데 다음 정권이 이거를 20%로 올리려고 그래.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데모하고 표를 안 주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역진 불가능이라는 거야. 한번 내려오면 좀처럼 오르기는 힘들다. 왜? 내가 직접 내니까 그래요. 내가 바로 느끼잖아. 근데 간접세는 올려도 내가 세금 낸다는 생각을 못 하거든요. 대한민국 국민님은 그러니까 누구나 다 세금 내는 거예요. 왜? 간접세를 다 내니까 콜라 사 먹고 라면 사 먹고 이러면 다 내는 거예요. 세금 안 내는 사람 아무도 없어. 다 내죠. 근데 이거는 내가 직접 내는 게 아니어서 인상해도 별 거부를 안 해. 네. 근데 직접세는 인하했다가 한번 인상하기 시작하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역진 불가능, 다시 올리기는 어렵다. 이런 특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건 지출이에요. 이제 여기서 국가가 세금으로 걷었잖아요. 이제 지출, 요걸 사회적 급여라 그래. 사회임금. 우리가 사회임금이란 말로 배웠잖아요. 사회임금이란 국가가 돈을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급여란 말도 쓸 수 있어요. 지출하는 거야. 이럴 때 우리 요건 이미 배웠죠. 자녀주의는 취약계층만 줍시다. 핵심은 시장임금입니다. 즉 취약계층만 조금 주자는 건 사회임금은 조금 주고 시장임금에 의해서 해결되도록 합시다. 이거고 보편주의자는 누구나 다 줍시다. 사회임금을 이런 얘기죠. 이걸 무지 강조하는 거다. 이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간략하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는 조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조세 거둔 걸 어떻게 쓸 것인가에 관한 얘기인데 시장임금과 사회임금 얘기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적 급여에 관한 얘기는 그러니까 사회임금이 아니죠. 우리가 별도의 장에서 뭐 현금으로 줄 거냐, 현물로 줄 거냐, 쿠폰으로 줄 거냐, 바우처로 줄 거냐, 뭐 여러 가지를 배우시게 될 겁니다. 별도로. 지금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죠. 자, 자유주의, 자녀주의, 선별주의. 항상 같은 말, 신자유주의 포함. 얘네들은 무슨 정치를 해요? 상품화의 정치를 합니다. 당연히 얘네 선호하는 건 뭐예요? 간접세예요. 상품화는 시장에서 해결하자는 거예요. 시장에서 여러분이 물건, 콜라를 사죠? 시장에서 사요. 그러면 누구나 다 똑같이 동일하게 세금을 내게 되는 거죠. 간접세를 한다는 건
소비세 이거예요.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거. 그러니까 얘네는 동일기여, 동일급여.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라는 거야. 왜 나는 많이 냈는데 적게 받냐? 말도 안 된다.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그래서 소득과 무관하게 공평하게, 이 소득이라는 건 능력이에요. 야, 능력과 상관없이 공평하게, 그게 뭐예요? 소비세예요. 그게 뭐예요? 간접세예요. 누구나 다 10%씩 냅시다. 그리고 받는 것도 똑같이 받자는 얘기예요. 어쨌든 뭐 하여튼 그런 건데, 제일 말은 동일, 공평, 소득과 무관, 능력과 무관. 그래서 대처가 했던 게 뭐예요? 인두세잖아. 능력이 아니라, 즉 소득이 아니라 사람 머리수에 따라 부과 다 합시다. 그랬더니 뭔 일이 벌어져요? 역진성이 벌어져요. 소득 역진성. 즉 부자가 더 적게 내고 가난한 자가 더 많이 내는 꼴이 돼요. 결과적으로는. 그게 지금 제가 미리 밑에다가 이런 말 썼죠? 이렇게 내면 조세 역진성이 벌어진다. 이 말은 소득이 적은 사람의 세율이 오히려 더 높아지는 꼴이다. 100억 자산가의 1,000원과 100만 원밖에 없는 사람의 1,000원은 월등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어쨌든 얘네는 시장의 복지, 그게 이제 시장임금을 강조한다는 얘기죠. 시장의 효율화가 개인의 복지를 책임져. 시장이 기본적, 즉 시장임금이 복지의 기본이 돼야 된다라는 거야. 네 월급이 너의 삶의 퀄리티를 유지하는데 기본이 되고, 이런 얘기예요. 일해,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근데 어쨌든 국가의 규제 완화잖아요. 규제 완화, 다시 말해서 다른 말로 하면 작은 정부를 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세금의 절대량 감소를 추구합니다. 가급적이면 세율 인하 이런 거 한다라는 거예요. 세금 적게 거둡시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좋은 거야 이러면 부자한테는 너무 좋죠. 그러니까 뭐 부정을 한다 그래도 이 원리는 능력 있고 부자,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 무조건 유리해요. 무조건 유리할 수밖에 없죠, 논리적으로. 자, 사회민주주의, 보편주의 제도주의는 탈상품화, 그러니까 얘는 직접세. 직접세라는 건 뭐예요? 소득세, 이런 거죠. 뭐 법인세, 뭐 이런 거 내고 상속세, 뭐 이런 거 들어갈 수 있어요. 종부세도. 아까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얘네는 능력에 따라서 부과한다. 부자야? 능력 있어? 많이 내.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 너 부자 아닌데 필요하구나? 그럼 너 많이 가져가. 그러니까 불공평하게 거둬서 불공평하게 분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갈등이 생긴다라는 거야. 네, 갈등 관리의 조세 정치는 여기에서 해줘야 되는 겁니다. 얘네가 이렇게 부자한테 거둬서 소득을 가난한 한 사람한테 이전시키잖아요. 그래서 얘네는 소득 이전 효과를 발생하죠. 소득 재분배. 그래서 빈곤과 불평등을 완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얘네가 관심 있는 건 소득 이전이에요. 소득 재분배. 그래서 얘네가 하는 게 누진적 과세예요. 부자일수록,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과세 구간으로 나누는데 여기 마지막 구간은 뭐 40%, 여기는 뭐 20%, 예를 들면 여기는 10%, 여기는 0%.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벌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거. 더 부자일수록 더 많이 내는 게 이게 누진과세잖아요. 그래서 이게 더 얘네들은,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되면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불공평함이 어느 정도 완화되죠. 이런 식으로 하면 양극화 해결되지만 문제는 이게 지나치면 이 부자가 이 나라에서 장사하고 사업하고 열심히 일할 맛이 나겠냐고요. 내가 진짜 밤새 일해갖고 잠도 아껴가면서 했는데 1억을 겨우 벌었더니 44천만 원을 가져가 국가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정답은 없어요. 어느 게 옳다라는 정답은 없어. 지금까지 우리는 분배 측면에서만 봤기 때문에, 즉, 받는 거, 사회민주주의가 맞다라고 한 느낌이 많이 강했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날 거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부자한테서 많이 걷겠다라는 거잖아, 이쪽에서는. 그럼 부자가 그 나라에서 열심히 일할 맛이 나겠냐고요. 열심히 해봤자 세금으로 다 뜯어가. 정말 영국처럼 스웨덴처럼 80%를 뜯어간다. 저는 절대로 안 할 거예요. 이 나라에서는 절대로 어떤 일도 안 할 거예요.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잖아, 이거는. 그렇죠? 저라면 그런데 뭐 사람마다 이념이 다르니까. 어쨌든, 우리가 조세 정치에서는 약간 갸우뚱해지는 면이 여러분 느껴지셔야 돼요. 어쨌든.